네,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이번 주에 대한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충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형 성장주들의 하락폭이 확대된다. 이건 기술주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은 네. 전일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1.4%가 하락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뭐 다우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S&P 500은 거의 보합권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충격이 적었는데 조금 더 작은 종목들, 네. 뭐 중소형 단에서 보게 되면은 러셀 2000이 일단 1.6% 정도가 넘게 하락을 했기 많이 때문에 밀렸네요. 그런 부분에서 하락폭이 다소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장주로 뭐 대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렇군요. 한 8에서 9% 정도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점이 다소 지금 이 기술주 이쪽에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이러한 기저에는 역시나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현금을 창출할 수 없는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고용지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용지표에서는 뭐 그 전부터 많은 내용이 있었을 테니까 딱 불러드려야 되는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경제활동 참가율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늘었나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4월달에 62.4%였는데 네. 이 4월달에 오게 되면서 62.2%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에 더욱더 많이 참가를 시키게 됨으로써 네. 사실상 임금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면은 그만큼 임금의 상승 속도가 낮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되는 시킬 수가 그렇죠. 있을 테니까. 네. 그런데 이 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라든지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전보다 더욱더 낮아졌다는 점은 다소 조금은 좋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맞추게 되면서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더욱더 치솟은 올라가고.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 금리를 보게 되면은 6bp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좀 세죠. 3.127%가 나오게 됐습니다. 최고치인가요? 사실. 장중에 3.13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네. 2018년 이후에 최고치 이제 달성을 한 부분이다. 여전히 고공행진이네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2% 정도까지 그때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2018년도에도 그랬군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다소 빠르게 많이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봐야 되는군요. 금리 관련돼서는 과연 어느 정도나 더욱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그 룸은 예전과의 경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6월달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하루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80% 이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딱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75bp 안 올리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0%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예. 지금 시장에서는 75bp를 안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50bp를 계속 올리는 건 그쵸. 뭐 어차피 공격적이지 않느냐. 센 건 마찬가지다. 이거는 어차피 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예. 연준이 이미 신호를 보낸 금리 인상에 대한 대초 대조표의 축소가 네. 이게 중립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을 계속 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건 좀 매파적인 거예요?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거예요? 원래 이분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인데 네, 네.
그만큼 중립금리가 어느 쪽에 위치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붙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잘 해결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중립금리가 그만큼 낮아지게 될 거고 통화 긴축의 속도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않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비둘기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리 자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시장의 많은 부분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도 더욱더 중소형 이 성장주들이 거기에 유탄을 더욱더 많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요 근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괜찮았었거든요. 살아나나 싶었거든요. 네, 이 법안 관련돼서도 예. 생각보다 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 긍정적인 이제 이 의견을 내게 되고 이러면서 불안한데요. 좋았었는데 예. 이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락의 일로를 걷게 됐고요. ETF가 태양광 ETF가 한 4%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많이 밀렸네요. 썬런이 6% 하락, 예. 선파워도 6% 하락, 인페이지 에너지가 사실 실적 좋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 넘게 많이 하락을 밀렸네요. 되게 되면서 예. 실적보다도 지금 이러한 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더욱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보게 되면 국내도 수소가 갔었죠. 네, 이 퓨어스 에너지도 예. 한 9%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도 한 6%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엔데믹 과정 속에서 팬데믹의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언택트 종목들. 이 종목들은 계속 좋지 못해요. 그렇군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의 4분의 1을 이제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진짜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네, 그리고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15불을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공모가도 엄청 하였더라고요. 네, 예. 지금 그만큼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한 7.7% 그리고 스냅이 한 8% 넘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게 됐었고 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로블록스가 이제 8%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30불이 깨졌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또 150불이 넘었던 이 로블록스였는데 5분의 1 토막 예. 또 깨고 내려온. 지금 상당히 이쪽으로는 생각보다 워낙 큰 종목들만 많이 투자자 분들께서 보시니까 잘 그렇죠. 모르시겠지만 네. 이런 중소형 단에서는 난리가 반토막이 났더군요. 아니라 반의 반토막까지도 뭐 쉽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안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좋았던 종목은 에너지 섹터가 좋았어요. 다 올라갔던데. 뭐 아무래도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 때문이었었는데 네.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 1.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쉐브론 한 2% 정도 그리고 이오지 리소스가 7%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랑 유틸리티가 지난 시장에서 상승한 두 가지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간 게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 중에는 정유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종목 연결하면 되는 겁니까? 요즘 국내에서도 S-오일 상당히 괜찮아요. 아, 예. 네, 실적도 수급이라든지 좋고. 이쪽도 괜찮고 네. 실적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데 외사에서도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만 원대의 목표 주가가 많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위로도 이제 목표 주가 그래요. 설정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선보다는 외국인의 시선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그 외에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코멘트만 잠깐만 해드리게 예, 되면 이 달러 인덱스가 사실 104를 기록을 하게 돼요. 높죠.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안 좋다는 것을 이게 방증을 해주는 당연한 거고 거다라는. 이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현물에서에 대한 매수에서 적극성보다는 결국 외국인들이 선물에서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는지 그게 나오게 되면 적어도 지수 방어가 되게 되고 네.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쵸.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시장 동향 체크를 네. 해야 되는데 요즘 중 주말에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지한다는 이제 이야기가 더 아시안 강하게 게임도 나왔어요. 안 항저우 해버리고. 게임도 이제 네. 연계가 되게 되고요. 세요. 그런 부분에서
썩 좋지 못한 지수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9시에서 10시 사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 국내에서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정책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국내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본회의 통과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죠. 네. 이 산자위를 넘어서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섹터가 워낙 국내 정책 모멘텀이 약해지게 되면서 안 예, 좋았었는데 예, 그랬죠. 이제 차기 정부가 이번 주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높아지게 되면서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 퓨어셀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라면 효성 첨단 소재까지도 한번 효성 보셨으면 첨단 좋겠다. 소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는 수소 쪽 두 가지 종목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버진 갤럭틱 홀딩스입니다. 이 상업 우주 비행, 그러니까 우주 여행과 관련해서 이제 뒤로 더 밀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또 중소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안 좋았습니다. 지금 6불대입니다. 버진 갤럭틱 홀딩스. 어이가 없네요. 거의 한 50불까지 갔었는데 예. 지금 한 너무 6불대니까 심하네요. 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네, 이 마이클 콜 글레이저 CEO가 4분기에 우주로에 대한 복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업 여행에 대한 부분을. 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1분기까지 이것을 연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더욱더 한 번 더 하락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하락할 같습니다. 만하네요. 지금 사실상 보게 되면은 뭐 4분기에 이제 우주여행을 다시 한 번 더 실시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좌석 판매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비쌌죠? 네, 5억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한 좌석당 이제 판매를 이제 하게 됐고요. 주당 5억이 넘는 거죠. 네, 두당 5억이 아, 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때 한 100장 정도를 더 팔았어요. 그래서 음. 한 1000장 정도의 이러한 이제 관련된 고객들을 예. 이제 우주여행을 2022년도 4분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었었는데 그랬군요. 이게 내년도로 밀리게 되면서 3분기 밀린 예, 거군요. 전반적으로 어.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카나코드 제뉴이티 캐나다 투자은행에서는 네.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류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요. 낮췄군요. 역시나 이제 이러한 우주 여행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게 되고 이렇게 연기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주가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목표 주가를 이제 새롭게 내놓게 되는데 8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물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렇죠. 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버진 갤럭틱 홀딩스 내용만 들어봐서는 아, 오늘 안 좋겠다 싶은데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또 모멘텀이 있어서 괜찮다고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차기 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서 네네. 우주강국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제에 좀 들어갔을걸요? 네, 과제에 예,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예, 과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우주 항공청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신설하는 만큼, 거죠. 네,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국내에 대한 모멘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 더욱더 장기적이고 강한 메가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궤와 그렇죠. 예. 우리나라 궤가 같이 가줘야지 사실상 이게 더욱더 강한 시너지를 뿜게 되잖아요. 능력이 떨어진 네, 거죠, 살짝. 그만큼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냥 스케줄적인 매매로서의 접근을 더욱더 맞지 그래야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스케줄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번 이 차기 정부 출범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그리고 그렇죠, 6월. 8월 달에 달 탐사선 발사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이 어. 정도까지의 이제 가끔씩 이러한 부분이 먼저 땡겨서 반영이 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AP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인텔리안테크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오던 거군요. 나는 조금 더 실적에 포인트. 기인해서 투자를 네, 하고 네. 싶다라고 말씀을 좀 더 하시는 안전하게. 분들이라면 예.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은 커지네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LA 넥슨이라든지 일단 방산을 기반으로 해서 수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우주 산업까지도 그쵸. 확장을 네, 할 수 그쵸, 있는 그쵸. 이러한 종목들로 접근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국내 쪽에 모멘텀을 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